안녕하세요. 또이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요즘 청약 열풍이 장난 아니죠? 게다가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지만 6월에 나온 민생 토론회 주된 내용 중에 청약 내용이 있었잖아요. 청약통장 개편안이. 청약통장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매체들에서 뭐 청약통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도 들어도 잘 모르겠는 이야기,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불인이 분이 계신다면은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그 이야기 김이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작전도 한번 짜봐 드릴게요. 자, 그럼 보실까요? 뚜둥. 결론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개편은 청약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당장의 수혜자도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만 더 높아질 거예요. 현재 청약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상자들이잖아요.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지속되는 한은 이 사람들의 특혜를 넘어선 계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공분양에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결국 얼마 남지 않는 청약시장은 더욱더 과열이 될 것이고, 이 흥행 분위기는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분양가를 조금 더 상승시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이제부터 찬찬히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해지하기도 하고 또다시 만들기도 하는 청약통장, 주택청약제도는요, 여전히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최소 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당첨만 된다면 분양가의 10% 정도의 계약금으로 입주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분양단지가 택지개발지구나 분상제 지역 혹은 공공분양이라면 큰 안전마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렴한 전세가에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률이나 난간만 잘 넘어선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보통 청약 통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면 딱 이 그림이 나와요. 어떤 청약 통장은 공공 분양만 되고, 어떤 청약 통장은 민간 분양만 되고, 또 어떤 청약 통장은 소형 주택만 되고, 또 근데 어떤 것들은 2015년 이후에 폐지가 돼가지고 신규 가입이 안 되고,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약 종합 저축,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칭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통장이 나온 뒤에는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은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아요. 이 만능 통장은요, 민간, 공공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에요. 요즘에 드는 청약 통장은 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없어진 통장들은 왜 있는 거지? 새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폐지된 청약 통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새로 나온 이 만능 통장으로 과거의 통장들이 전환이 되지 않았었어요. 만능 통장인 청약 종합 저축이 필요하면요, 과거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납입 폐차, 납입 금액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은 돌려주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리셋.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존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민간 분양은 일정한 금액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중요한데, 공공 부분은 많이도 중요한데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꾸준하게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중요해요. 그 기간에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넣었던 그 기간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통장은요, 앞으로의 의미를 잃게 되었어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이제는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1회 납입으로 인정되는 건 딱 월 10만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5만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뭐 이제 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들이 과거에 유물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이어서 볼게요. 왼쪽이 과거의 이야기, 오른쪽이 현재의 이야기. 교차 청약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민간 청약이 되던 청약예금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은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은 한데, 이게 전환 시점부터 납입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납입 금액도 중요한데 얼마 동안 넣어서 이 금액이 됐냐, 얼마 동안 꾸준히 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청약 기회만 생긴 거지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공공분양이 어딨어요. 지금 다 민간 분양 뿐이잖아요. 사전 청약하는 것들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것의 수혜는요, 공공 청약만 되던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민간 분양에도 넣을 수 있다. 딱 이 정도인 거예요. 치열한 경쟁력 싸움이 더 심화될 것이다. 경쟁률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관심을 얻었던 단지죠. 공공분양에 있어서 가장 최대라고 불리는 동작구의 수방사부지에 공급되는 뉴홈. 그쵸? 공공분양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넣어서 그 돈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당첨 그 베리에이션을 두고 예치금이 한 2,55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업계 예측인데요. 근데 이 돈을 10만원씩 매월 넣었다고 가정하면은 21년 3개월을 넣어야 돼요. 마지막 청약 저축이 2015년 9월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3년부터 넣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그쵸? 아주 까마득합니다. 근데 25만원씩 이제 넣을 수 있다 한다면 누가 당첨이 되는가?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까지 10만원씩 넣었다 하더라도 올해 넣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쵸? 지금까지는 10만원씩 넣었지만 올해부터 25만원, 다음 달부터 당장 25만원짜리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25만원 넣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못 이긴 거니까 지금 당장에는 2008년부터 월 10만원을 넣으신 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넣은 사람은 앞으로씩 계속 10만원씩 넣는다 치고, 이 통장이 폐지된 시점 2015년 9월 이전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10만원씩 넣었지만 이제부터 25만원씩 넣을 수 있다면 딱 5년이면 10만원씩 넣은 사람을 추월해요. 물론 10만원씩 꾸준히 넣었던 사람이 앞으로 25만원씩 넣을 수 있다면 무적 통장이죠. 그런데 매달 25만원씩 한 해 1년에 300만원을 빼지도 못하는 청약통장에 넣는 거 서민 입장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40제곱미터 이하는 가입기간에 우선을 두지만 40제곱미터 이상은 납입금액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결국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어떤 사회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붕괴할 일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이 없으니까요.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자, 지금은 민간 청약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열풍에 불고 있는 분양단지들은요, 대부분 민간 청약단지예요. 보통 민간 청약 하시는 분들은 소액,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 정도를 넣으시고 청약통장을 1년, 2년 이렇게 묵혀놨다가 관심 있는 단지에 분양 소식이 들리면 해당 금액을 딱 모집 공고 전날까지 내가 원하는 타입 금액을 딱 넣거든요. 그럼 1순위 되잖아요. 제가 바뀐 청약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민간 청약제도 가점제 있죠. 이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쵸? 다만 사회초년생은 설 곳이 없어요. 45세 세대 주면서 무주택자고 어머님 아버님 양친을 다 부양하면서 자녀가 3명 있는 사람이 20살 때부터 20대부터 청약통장이 있으면 만점이에요. 이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아니, 사회초년생까지 필요 없어요. 30대 중반에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추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력 없는 계층, 추천만을 바라는 계층들의 이제 공공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첨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력이 된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김이사,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뇌피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뾰로롱. 결국 이 정책은 남아있는 분양 물량의 경쟁률을 더 높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는 가뜩이나 건설비 등의 그런 그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분양가를 한 스텝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금의 스텝을 높여서라도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흥행이 될 것 같으면요, 시행사 조합은요,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기 신도시 곧 고갈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남아있는 물량도 이제 진행 중인 물량이 끝나고 나면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지연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주택임대료 더 오를 거예요. 이는 분양단지가 나올 때마다 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결과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분양 물량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025년 이후에는 뭐 그 물량이 절단 날 거잖아요. 수원의 영통과 서울의 답심리예요.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축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구축 인근 지역의 구축 매매가보다 비쌌던 지역이에요. 물론 입지의 차이가 존재하는 분양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구축단지, 그 중에도 10년 내의 연식의 아파트를 들여다보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언젠가는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한시적으로 구축이 굉장히 저렴한 시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축을 좀 들여다보셔다.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작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구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는 청약에 목숨 걸었어. 청약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주 넣으셔야 돼요. 정보를 얻음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청약홈에 청약 캘린더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청약 알림이도 자주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똘똘이 내피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분양단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드리니까 저희 영상 자주 보시면 청약 정보도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결론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개편은 의미가 없어요. 당장의 수혜자는 없습니다. 경쟁률만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대상자들은요 최고 수혜 계층입니다. 이번 청약시장에서 꼭 승부를 보시기를 바래요. 언젠가의 상기 신도시, 우리의 자녀의 몫입니다마는 꾸준히 돈을 넣어주세요. 월 납입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0만원 입금자가 25만원 입금자한테 밀린다고 하더라도 10만원도 안 넣는 사람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요.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는 지원해 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 하시더라도요, 청약통장은요 자녀가 만 15세가 되면 만들어 주세요. 그 이전은요 의미 없잖아요. 만 17세 이전에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15세 되면은 만들어주세요. 가입기간이라도 조금 오래될 수 있도록, 그거라도 만점 받을 수 있더라도 소액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아니면 세뱃돈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세요. 세뱃돈 이렇게 갈취 많이 하시잖아요. 여전히 하시면은 그거를 나눠서 기간별로 좀 넣어주세요. 뭐 애들 돈 줘봐야 뭐 숨 PC방이나 하고, 그죠? 게임 아이템 사고 그런 거보다는 유익하잖아요. 이건 뭐 자녀의 세뱃돈을 내 사적으로 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 여전히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 드리는 건요, 구축시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또 한번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슬쩍 하고 넘어갔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주택 기금에도 관리하고 뭐 그 기금은 전세 사기나 주택 정책의 자금으로 쓰이거든요. 정부가 이 개편으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좀 구제해 주시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답답하긴 했지만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래요. 유익한 영상, 돈 되는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